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함께 할 제한스님입니다. 음력 11월 24일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불자님들은 절에 가서 관음 기도하시고 스님들의 법문 들으십시오. 갑진일입니다. 용날이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351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하는 벚꽃난입니다. 탄생석은 스펙트로파이트라고 합니다. 12월달 탄생석은 터키석입니다. 탄생목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1963년도 제5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직접 선거에 의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은 1963년 12월 17일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대통령 준비위원장의 명의의 초청으로 각계 인사 3,400여 명이 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은 개식, 국기례, 묵념, 식사, 취임선서, 취임사, 축가, 폐식의 순으로 진행됐고요. 식선 중에서는 무궁화대 훈장 수여는 제5대 대통령식에만 진행됐습니다. 취임식 행사에서 대통령 취임식과 경축연회는 총무처에서, 경출예술 행사는 공보부에서, 만찬회는 외무부가 각각 주관하고 초청은 총리가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 행사로 진행됐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1974년도 오늘 대법원에서는 문세광을 사형 확정을 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에게 총탄을 발사하게 숨지게 한 문세광은 범행 2달 만인 1974년 12월 17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판결 공판문에서 내란 목적 살인과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등 문세광의 공소 죄목 6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세광은 1974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3일 후인 12월 20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83년도 구산 수련 스님입니다. 1909년 12월 17일 타셔나서 1983년 12월 16일 날 가신 세수 75세 범납 45세였던 스님입니다. 구산 스님은 1909년 음력 12월 17일 전라북도 남원시 내청리 509번지 진양소씨 재영씨를 아버지로 최성녀씨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20살 됐는데 우연히 병을 얻어 시름하던 중 어떤 모 거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리산 영원사를 찾아가 100일 천수 기도를 함으로써 육신의 병도 낫고 비로소 불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됐다고 합니다. 29살 때 입산 출가하여 30살 되던 이듬해 4월 초파일 날 효병선사를 은사로 송광사 3일암에서 5개를 받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1939년 4월 보름날 통도사 건강계다서 해담 화상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1939년 여름 통도사 백년암을 지난 후 정암사 수도암 정각톡을 해서 착실히 정신수행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1946년 효병선사를 방장으로 가야 총림이 개설되자 총림에 들어가 도감 수임을 보면서 지내다 이듬해 가야산 중태 법왕대 토고를 짓고 거기서 수행 정진을 계속 하셨습니다. 1950년 6.25 사변으로 가야 총림이 흩어지자 진주 응석사에 가서 분발하면서 정진을 하셨습니다.
1954년 여름 안거를 마치고 상경회 교단 정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500자가 훨씬 넘는 혈서를 써서 정화의 계의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도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으로 지냈고요. 1962년은 대구 동아사 주지, 1969년은 4월 보름날 송광석의 조계 총림이 설림되다 초대 방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스님은 1983년도 가을에 미질, 약간의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더니 37일 정진 후 세연이 다 됨을 유언하시고 1983년 12월 16일 오후 6시 25분경 46년 전 스님이 스스로 득도하신 수계하시고 출가하신 송광사 삼일암에서 많은 제자와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부좌를 하신 채 입적하셨습니다. 세수는 75세였고 범람은 48세였습니다. 작가입니다. 1960년 12월 17일 날 태어나신 이건우 작사가입니다. 1981년 21살 나이에 전영록의 종이학으로 데뷔를 했고요. 80년대를 대표하는 그해 젊은이들의 짝사랑을 대표하는 곡을 만든 작사가 대학생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때입니다. 이후 김건모의 스피드,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 같은 대중가요의 작사를 맡아 히트를 쳤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 장윤정의 애가타,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유산슬의 합작역 5번 출구, 송가인의 가인이여라 같은 트로트곡 작사를 하는 등 장르를 가르지 않고 1200곡을 작사한 한국가요 역사의 증인입니다. 2004년 본인이 작사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선녀와 나무꾼 등 40곡을 담아 천곡 작사 기념 CD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은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 제디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김용임 가수가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965년 12월 27일 전북 이래시 현 17일 익산시 송현동 출생 가수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무용학과에 재가던 중 1984년 KBS 신인가요제에 목련이란 노래로 참여해 가수의 데뷔를 했습니다. 1984년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80년대 후반 정규 앨범을 발표했죠. 1990년에는 김미란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고요. 이후에 김용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부터 학생 메들리에 참여하다가 1991년에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으면서 2000년도 12줄로 인기 가수가 됐어요. 현재까지도 여러 행사를 뛰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용임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 이미자, 김연자, 주현미, 문희호, 유진아와 함께 정통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지도자입니다. 1970년 12월 17일은 서정원 씨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상선면 출생으로 남한산 초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프랑스 르상 피오나에서 활약할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서정원의 성을 프랑스식으로 읽어 세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100m를 11초에 뛰는 빠른 스피드 때문에 날쌘 돌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양발에 모두 능했으며 젊은 시절에는 골을 쉽게 넣었고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는 약간 줄었지만 창의성 있는 득점으로 멋진 골들을 뽑아내며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0년 7월 27일 다이너스티컵에서 일본과의 경기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요. 1994년 피파 월드컵, 1998년 피파 월드컵 등에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1994년 피파 월드컵에는 스페인과의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켰던 분입니다. 2001년 4월 26일 이집트와의 88번째 A매치 경기가 자신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가 됐습니다. 2007년 8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하프타임에 은퇴식을 가져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고요. 서정원 씨는 2009년에 취임한 홍명보 감독하에 김태형, 신의송과 함께 대한민국 U20 청소년 대표팀 코치로 임명됐습니다. 2009년은 피파 U20 월드컵이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취임함에 따라 그 역시 올림픽 대표팀의 코치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5일 중국 갑급 리그 청도 롱청과 계약하여서 2021년 시즌부터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구단주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일을 한번 만난 분 보겠습니다. 1998년도 오늘 가신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씨입니다. 1914년 8월 10일 평안북도 운상군 북진읍에서 이흥국과 김흥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998년 12월 17일 타계할 때까지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호는 백인당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고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 상담 해결, 유교적 인습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1932년 이화여전 가사과에 입학하여 4년 후 수석으로 나왔고 졸업하셨고 1946년 33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하여 194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판사에 임명되지 못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합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증인으로 김대중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이 되었고요. 1981년에는 미국 뉴저지 드루 대학에서 명예법학 학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 가사심판법 기초위원이 되고 그해 세계 여자 변호사회 부회장에 재선돼서 1996년까지 재직했습니다. 말년에는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1998년 12월 17일 오전 11시경 서대문구 봉원동 자택에서 치매와 노환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호 국립시립 서울 현충원 내 제1유공자 묘역 남편 정일영 씨의 묘소에 합장됐습니다. 정치인 정대철의 어머니고요. 정호준 중구 국회의원의 할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입니다. 북한의 독재자죠. 1941년 2월 16일 태어나서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북한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며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용 열차인 태영호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인지는 정확히 증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2월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불과 오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훈훈한 분위기였으나 오후에는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귀신을 심부름시키려면 외우는 진여입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귀신을 스스로 다루고 귀신을 부릴 수 있는 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옴도나 바라, 옴도나 바라 하면은 귀신을 내게 수화해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들으시면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도 전합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알뜰살뜰하게 쓰셔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창조하시고요. 요새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